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바크의 22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크는 이번 분기 143.8 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마진율은 57%에서 55.8%,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15.4 밀리언에서 10.6 밀리언까지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크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활성 구독자 같은 경우는 227만에서 224만으로 3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추이를 보면 190만 명에서 220만 명까지 지난 1년간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AOV 또한 29달러, 31달러, 31.61달러로 AOV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크는 스펙 상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보유했죠. 돈을 많이 보유했고 그 돈을 계속 쓰면서 구독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구독자가 전혀 늘지 않고 있다. 지난 2분기 때 신규 구독이 25만 9천 명, 그리고 이번에 21만 8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활성 구독자 수는 왜 감소할까요? 예, 맞습니다. 바크의 가장 큰 단점은 바크박스로만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크박스를 6개월 이상 구매하면 온 집안이 인형으로 가득 차더라. 그래서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이 장기 구독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바크 인형만으로는 질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독을 유지할 만한 뉴 아이템을 지난 1년간 찾았던 것이죠. 바크 브라이트, 바크 푸드. 그런데 바크 브라이트나 바크 푸드를 구독하는 사람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바크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개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질리지가 않죠.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크 푸드도 마찬가지죠. 매달 음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장기 구독으로 갈 수 있는데, 바크 박스는 질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매출 성장은 커머스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자, 다이렉트 컨슈머 매출 비중은 118밀리언에서 117.5밀리언 감소했죠. 그러나 유통 매장에서는 12밀리언에서 26.3밀리언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자, 그런데 이 유통 매장의 매출 증가도 사실은 DTC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은, 자, 굳이 내가 구독을 안 해도 매장에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바크박스는 내가 원하는 제품이 뭔지 모르잖아요. 배송이 오기 전까지. 자, 그런데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다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굳이 바크박스를 구독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DTC 매출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래서 상호 호환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호 배타적인 매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리테일 매출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마진율은 감소하게 되고 바크박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독자는 늘어나지 않게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바크에 투자하는 이유는 개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바크박스, 바크브라이트, 바크푸드, 바크쇼핑,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미국을 점령하고 유럽,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구독 상품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바크는 바크박스만 잘 나가고 쇼핑, 푸드에서 지난 1년간 개선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크박스는 이미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구독자가 유지만 될 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자산 같은 경우는 439밀리언에서 444밀리언, 부채는 206밀리언에서 244밀리언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도 91%에서 122.3%까지 증가했죠. 자, 그래서 스펙 상장으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왜? 순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바크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고요. 자, 주식 가격은 유상 증자할 시 완전히 폭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바크는 지난 2년간 놀았습니다. 자, 바크 브라이트 지난 2년간 매출이 2.8밀리언입니다. 자, 2년간 공들여서 했던 바크 브라이트가 2.8밀리언이고요. 자, 바크 푸드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것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펙 하기 전에 바크와 그 이후 바크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1.9밀리언에서 계속 줄어서 마이너스 2.2밀리언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드라마틱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플러스를 기대할 수 없죠. 왜? 매출이 리테일 외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훨씬 더 심각하죠. 자, 광고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17밀리언, 15밀리언 썼는데 바크박스는 구독자가 정체되고 있고 바크브라이트는 2.8밀리언, 바크푸드는 매출이 없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G&A를 감소했고요. 비용 절감으로 에비터 플러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바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G&A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85밀리언, 79밀리언, 74밀리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A와 마케팅 비용을 감소하면 성장 동력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9억 5,6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까지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PSR 같은 경우는 0.52로 굉장히 멀티플이 저렴하죠. 주식의 숫자는 172밀리언에서 176밀리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기간후 비중은 65%에서 58%, 52%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크는 4분기 가이던스를 134밀리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분기보다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자, 할리데이를 맞이해서 바크박스는 유통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지만 자, 이 이후에는 이 매출이 좀 감소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바크 실적은 자, 135밀리언 준수한 실적은 달성했지만 결국은 바크 인형에 대한 인기이지 지난 1년간 쏟아부었던 바크브라이트, 바크푸드에서는 아무런 성장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분기는 134밀리언, 가이던스는 감소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테일러들은 헐리데이 인형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죠. 자, 샘스클럽에 새로이 진출했고 600개 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라이센싱 인형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바크브라이트는 2.8밀리언 102%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15에서 17밀리언 분기당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런 비료한 브라이트 실적. 자, 바크푸드 같은 경우는 현재 3개 상품에서 10개의 상품으로 늘렸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바크푸드를 신청한 사람이 70%가 재구매를 하고 있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몇 명이나 구독한 건지를 좀 알고 싶은데 아주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사장은 바크푸드 반응이 괜찮다. 그래서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매 분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기도전법을 쓰고 있죠. 현재 바크는 스펙 상장을 통해서 유일한 성과는 인벤토리죠. 인벤토리를 크게 채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벤토리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 이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내년의 목표는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에비터 플러스가 목표일 것이고 인벤토리를 꽉꽉 채웠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성 구독자는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AOV 주문 건당 매출은 바크푸드나 바크브라이트가 늘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얼마나 프리미엄 고객들이 바크에 들어올 것인가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바크브라이트 매출 2.8밀리언을 달성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자, 바크푸드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현재 사장은 성장보다는 이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바크푸드, 바크브라이트에 얼마나 구독자가 있는지가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이고 결론은 바크는 지난 1년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많이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몇몇 댓글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기대되는 주식이지만 분명히 증명되지 않은 회사에 나의 많은 비중을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바크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대할 만한 주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비중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